네, 오늘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와 함께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경제 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파보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메타버스 세계를 그려나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관점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말 하기 전에 예. 지난주 시장을 보면 예. 애플이 어, 증시를 구했죠. 애플이 정신을 구했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지금 단풍 랠리다, 산타 랠리다, 중간 선거 랠리다, 이런 식으로 랠리가 펼쳐졌어요. 매주 그 금요일이면 항상 주식이 폭락했는데 2주 연속으로 지금 주식이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의 네네네. 관점에서. 근데 여기에서 좀 그 특이한 점은 빅테크 주식들은 애플 제외하고 모두 명함이 엇갈렸다라고 봐야 되나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아니면 그래서 애플 빼고 다 안 좋았다. 애플 빼고 다 안 좋았어요. 넷플릭스가 한 15% 올랐고 애플이 한 7% 올랐었고 그날 실적 발표한 날 맞아요. 메타가 굉장히 많이 메타가 24%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이 말을 한 이유는 SNS를 중심으로 하는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다가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는 메타버스로 간다. 이게 이제 메타의 어떤 관점이었는데 이 메타가 이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너무 실적이 안 좋은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메타버스 그래 돈을 조금 투자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은 거들난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크 주커버그는 나 계속해서 여기 투자할래. 이런 관점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크 주커버그의 세계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주들이 그렇게 안 좋게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가 메타버스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애플은 이제 그 다른 그 빅테크 주식들하고 다르게 사실 빅테크 주식이 작년 1년 동안을 이제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이 다 다르지만 한 4천조 정도 시가총액이 떨어졌어요. 근데 애플만 유일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경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선방했다. 그래서 정말 선방했는 예. 상황이고요. 마크 저크버그는 이제 부호가 올 초에 6위였는데 그 순위가 지금 이제 그 28위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메타의 그 주가는 1년 전 대비로 봤을 때 이제 1조 달러 됐었는데 지금 2천억 달러대로 내려갔어요. 70% 이상 빠졌네요. 근데 예, 투자자분들 그렇죠. 참 마음이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애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애플이 이제 팀 쿡한테 이제 물었어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 참 너무 잘 모르겠다. 메타버스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피하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요소 중에서 또 AR, VR이잖아요. 근데 또 여기는 이제 AR에 나는 AR이 어떤 교육이나 의료라든지 실생활에 많은 어떤 공감대를 줄 거고 AR 헤드셋을 내년 초에 내놓을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현실적인 메타의 세계는 애플이 이제 기계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진짜 그래도 메타버스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마케팅 용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개념도 모호하고 웹 3D 가상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애플은 그런 그 AR 기계라도 만들어서 그 추구하는 정신에 좀 한 발자국 가는데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메타의
그 페이스북의 어떤 세계는 아직 정말 거창한 거를 하는데 메타버스가 지금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오히려 페이스북이 어떤 메타는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보여준 건 없고 또. 애플은 하겠다고 한 적은 없으나 나올 걸로 전망되니까 기대감이 더 올라가고. 근데 기기 측면에서는 그 메타가 오큘러스 사서 네. 그 이것도 조금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AR 메타도 지금 사실은 그 전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추구하지만은 기계 같은 것들을 하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사실 메타의 가장 큰 적은 저기 그 애플입니다. 왜냐하면 메타의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이 양반들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뭐 도지코인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마케팅이고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애플과 메타의 주가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메타버스 얘기 같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에서 열렸던 메타버스 관련 학회에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와. 있는데 스페인에서 열리는 부럽다. 메타버스 학회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거기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예. 인터넷이 출발했을 때 인터넷이 뭐 펜타곤의 군용 그 컴퓨터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인터넷의 클랩이 뭐냐? 그랬을 때 인터넷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을 가장 중요한 건 이메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메일이고 나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광고나 검색을 하고 인터넷이 없이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그 인터넷 시장을 뭐 더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도 그렇다. 처음에는 맞아요. 어떤 암흑의 세계에서 어떤 것들이 펼쳐질 때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게 분명하게지는 거고 메타버스가 저희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기간은 뭐 당장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이 IE 대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메타버스 그 연구 센터를 처음으로 지정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메타버스 연구센터. 예, 대학을.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맺었어요. 예,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실리콘밸리에 돈을 주고 이럴 때는 기술의 사업화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기술의 사업화 이전에 R&D 단계에서 돈을 주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그 실리콘밸리하고 학교들이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가 의학 그 바이오 헬스 같은 것들 보면 4학년이 잘 맞아요. 협동이 되어서 미국 같은 음. 데에서는 그게 발달됐잖아요. 영국도 발달된 거고요. 그래서 학교가 주체가 되고 그 관련 어떤 스폰서가 되는 기업들이 와서 메타버스 시장에서 무언가를 해보자. 바이오 헬스 같은 것도 저희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그 각국의 그 유수한 대학들과 그 유수한 대학들을 지원하는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있고 또 학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합쳐서서 더욱더 멋진 것을 해보자는 거고 저희 이제 그 유니스트도 이렇게 바이오 헬스 부분에 어떤 거점을 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예. 네, 산학에서 이제 메타버스 투자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방법은 ABCD입니다. 이게 아주 아유.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네. 좀 쉽게 하려고는 했습니다. 예. A부터 볼까요? 네, A는 네, A. 과연 뭘까요? 네, A
아바타군요. 저는 이제 아바타가 최근에 또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하던데. 예, 아바타 2 나오죠. 예, 이제 나비족.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나비족 정도 되는 아바타가 나오면은 이게 메타버스가 진짜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진짜잖아요. 네, 진짜.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아바타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뭐 제페토도 그렇고 제가 10대가 아니라서 안 해봐서 예. 포트나이트나 뭐 로블록스나 뭐 이런 그게서 대부분의 그게에서는 나의 아바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나를 거기에서 대신하는. 캐릭터가 예. 이제 캐릭터가 하는데 그 나를 대신하는 그 아바타가 이게 지금은 10대 애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캐릭터 해도 괜찮아. 이건데 뭐 20대만 하더라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다 보면서 아바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뭐야 이게 웹엑스로도 할 수도 있고 뭐 팀즈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줌으로도 할 수 있고 굳이 쟤를 왜 저기 앉혀놓고 저걸 가지고 메타버스 회의라고 하느냐. 예. 저한테는 넌센스거든요, 솔직히 예. 말하면. 와닿지 않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서 뭔가 하면 아바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나 뭐 이런 걸 메타버스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메타버스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우리가 점점점 메타버스 그 가상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데 나를 그러니까 뭐 세컨 라이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누군가의 캐릭터가 나 정말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어. 그게 다 정말 그리고 나 현실 세계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그런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펼쳐주는 것이 아바타인데 그 아바타가 나하고 감정이입이 잘 되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요즘에 보면은 뭐 AI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것도 아바타도 움직이고 또 내가 또 그걸 떠나서 디시전 메이킹도 나의 어떤 뇌하고 어떤 사물 인터넷이나 뭐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서 저 아바타가 뭔가를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메타버스 세계를 더욱더 믿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캐릭터 상에서 우리가 숨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감정적으로 입이 안 되니까 이게 아바타에서 뭐 되고 싶은 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지털 미나 아니면은 이제 그 보통 산업 용어로 말했던 디지털 트윈이 사실 어찌 보면은 디지털 트윈이 제도 되잖아요. 네네네. 아바타라는 게 그게인데 디지털 미 정도 되어서 의사 결정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아바타.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 동조될 수 있는 아바타. 네.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는 네, B. 블록체인이네요. 여기 저는 저보다는 네. 이제 두 분이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장이 엇갈릴 수 있을 것 엇갈릴 같은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웹 3.0 이거 되게 욕했잖아요. 뭐야 웹 3.0이 VC들의 마케팅 용어다. 그랬죠. 근데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부분은 이게 필수 요소다. 아바타는 전 필수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웹 3.0이라든지 지금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어떤 분산화의 의미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메타버스도 무언가의 어떤 웹 3.0이라는 거하고 해서 좀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위변조가 어렵고 개인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화시키고 마이 데이터라든지 이게 P2P 기반의 어떤 데이터 분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블록체인이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왜 그러냐? 사실은 웹 1.0이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고 웹 2.0이 이제 또 SNS 되면서 이제 쌍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웹 3.0이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정보 주권을 정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저기 봤었을 때는 일론 머스크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빅데이터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B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 자, 우리 이제 뭐 C 이제 커뮤니티 네. 한번 보겠습니다. C는 C로 갑니다.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 사실 우리가 뭔가 하면은 메타버스의 영역이 되게 대단히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뭐 VR, AR, 뭐 미러 이미지, 뭐그 거울 세계, 그또 뭐죠, 뭐 라이프 로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하는데 또 그 분야에서 또 게임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네네.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잘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데가 카카오 같은 데죠. 예, 카카오 같은 데 보면은 분류를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 카카오 프렌즈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있을 때 사실 메타버스가 발달되려면은 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결속력이란 영어 단어로 결속력이 반더라고 그러잖아요. 이 결속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이 사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창작자로서 뭔가를 여기 그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감이 있는 나와 공통된 어떤 뭘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공동체를 더 이제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추구하는 정말 진실은 이상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뭐그 가상 세계를 현실에서 가상 세계를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상 세계에서 추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아이디얼한 개념이거든요. 그 가상 세계의 공동체가 진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상 세계로 옮겨서 정말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우리 결속력으로서 서로 더 강하게 연결하는 힘이 연결의 힘이 더 보여주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확실히 익숙한 캐릭터가 있고 내가 아는 환경이고 거기서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을 이룰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메타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D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 뭐죠? 저도 궁금한데요. D는 D는 디지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자, 저희가 뭐 아까 뭐 애플의 그 AR 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아바타가 AI로 제일 잘 꾸며져서 AI를 능가하는 또 뭐 나의 대리인, 뭐 그 디지털 미, 뭐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은 더 좋겠고 거기에서 또 이게 AI가 잘 작동하려면은 거기에 뭐 인프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 빅데이터를 잘 할 수 있는 클라우드도 될 수 있고 뭐 5G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되어야지만이 예. 되는 거고 또 제가 3D로 2G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3D로 되려면은 뭔가가 하는 거고 저희들 세계하고 좀 이제 다르잖아요. 좀 10대 애들은 그러니까 뭔가 10대 애들은 뭐 캐릭터도 재밌는데 저희는 이제 뭐 PC 통신 어떤 뭐 옛날에 그 뭐 접속 뭐 이런 거 드라마 그 영화 보고 뭐 좋아할 그런 시대에서 지금까지 문자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뭐 페이스북에 남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기 이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뭐 몰입을 하고 현실하고 디지털하고 구분이 안 되는 세계라면은 뭔가 디지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몰두를 하고 이거 맞아.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면 AI 같은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감정이입이 되려면은 나의 예를 들어서 D 조원경, D 고란, D 오진석 이렇게 해서 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모여서 게더링을 해서 오늘 그 고란님 그 생일 잔치가 있는데 뭘 할까 이렇게 딱 선호도를 다 파악해가지고 이걸로 하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AI가 발달된다면은 저희가 뭐 메타버스 세상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D라는 것은 결국 뭔가 대리인이라는 뜻으로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말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발달이 정말로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얘기고요. 네. 마지막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E가 과연 뭘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이? 이라는 거에서 에너지. 에너지라고 했을 때 제일 의외인데요. 우리가 에너지?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아바타라는 개념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아바타 나의 분신이잖아요. 나의 네네. 화신인 거고. 네. 그럼 나의 화신이고 그게 디지털 트윈일 수도 있고 네.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 자체는 산업에서 나왔어요. 원래는요. 이 메타버스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약간 구분한다면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상 세계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거죠. 하고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메타버스는 카피 앤드 크리에이트가 더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크리에이트.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트도 엄밀하게 구분하면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디지털 트윈이 그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했었을 때는 이제 근데 디지털 트윈이 나의 또 산업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용어 자체가 나의 쌍둥이잖아요. 네네. 그럼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가 이제 그 활동하는 것이 이제 그 아바타고 디지털 미인데 그 디지털 미가 좀 더 그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땔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연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 아까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네네. 이 커뮤니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뭔가의 윤활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윤활유가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이제 누구한테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NFT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게임하고 뭐 그 캐릭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내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필요해. 나는 웹 3.0을 추구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블록체인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뭐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그 그런 어떤 블록체인 앞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거죠. 예, 물론 비트코인은 사실 순수한 의미에서는 탈중앙화 되잖아요. 이건 탈중앙화 완전한 의미에서 탈중앙화는 아닌 거고 그렇지만은 이런 거에서 이제 NFT를 엄청 만들어서 내가 공동체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게임도 뭐 다중 접속 뭐 이렇게 게임 이런 거 하면서 내가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그 NFT 해가 또 이렇게 뭐 팔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누군가에게는 그 저게 이제 NFT. NFT고 또 사실은 이렇게 전기를 되게 먹는 하마예요. 저는 에너지에서 전기만 떠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산업적으로 정말 발달하려면은 전기를 엄청 먹으니까 이 전기를 제대로 하느냐. 사실 코인 같은 것도 되게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서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청정 에너지로 뭐 코인을 만든다. 뭐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최고의 에너지 요새 체계에서 유행이죠.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저희가 이 얘기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거를 NFT라는 것들 근데 NFT를 이제 저는 뭐 이게 메타버스가 저는 좀 그래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뭐 아까 이메일 얘기하고 그 인터넷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가야 방향인 거 맞아요. 가는 방향은 맞는데 우리가 이제 코인도 죽을 것 같았지만은 이제 코인이 블록체인하고 쌍둥이잖아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둘 다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같아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활력소가 있어야지 이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코인을 그 블록체인 기술부들이 실제 보여준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실제로 보여준 게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코인이 더 먼저 이렇게 확 사람들한테 불을 지폈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데 확 그 NFT가 그러네요. 불을 지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돈놀이 하는 데만 빠져 있는 세상 아니야? 이런 어떤 오해가 있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럼 닷컴 버블도 어차피 보면 인터넷의 세상이라는 게 와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 게 이제 닷컴 버블의 이제 그 세계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메타버스를
어른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그거 재밌다고 생각하잖아요. 러블록스니 뭐 이런 포트나이트니 이런 거에 가서 빠져 있는 애들은 10대 애들이란 말이에요. 예. 20대만 하더라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뭔가에 소비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메타가 그렇게 가는 거는 맞긴 한데 너무 이제 지금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뭔가가 이게 정리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A, B, C, D, E 이런 관점에서 예. 이제 어떤 시장이든지 개화기가 있는 거고요, 성숙기가 있는 거고 그런 데서 지금 NFT가 작년에 그 올해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그 뽑혔잖아요. 저기 옥스퍼드 사전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올 초에 그 정의순 현대자동차 회장이 메타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로봇이 있고 우리가 이제 메타의 세상에서 결국은 누군가가 나중에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누군가가 나의 분신이 그 메타 여기서만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도 그런 네.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이슈피디아 얘기 나눠봤는데요. 미래 얘기하시면 눈이 반짝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